복수함수론 2 13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타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몇 개 일부를 좀 골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 우선 F는 어널리틱 펑션이고 복소수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어널리틱이라고 하니까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어떤 인타이어 펑션인데 각 점에 대해서 어떤 Z0에서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코에피션트가 0이 된대요. 그랬을 때 F가 사실은 다항식이었다 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요 문제부터 잘 이해를 해야겠죠. 각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하는데 이 개수들 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좀 좋은 표기는 아니지만 Z0를 좀 강조한다면은 각각의 점에 대해서의 코에피션트를 CN이라고 해보면 얘가 어떤 n에 대해서 하나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Z0 하나 정해질 때마다 CN들이 쫙 정해지는데 이제 그것들 중에서 딱 적어도 하나,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F가 폴리노미얼인 거를 다항식인 거를 보이래요. 이제 힌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크게 도움은 되겠지만 딱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잘 쓰이긴 할 텐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런 렘마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렘마가 필요한지는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S라는 집합이 어떤 복소수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이고, 이 집합이 만약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없으면, 이런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없으면은 S는 n모스트 카운터블 합니다. n모스트 카운터블이라는 건 파이나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이렇게 무한계이면서 카운터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할 텐데, 우선 얘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면, 각각의 S에 있는 원소를 하나 고르면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없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X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니까 우리는 어떤 반지름을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어떤 반지름이냐면 이제 디스크를 하나 잡았을 때, X를 주위로 잡았을 때 이런, 그러니까 점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죠. S에 있었던 S라는 집합이 사실은 이렇게 다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어서 얘네랑 얘랑 서로 교집합이 없게끔 각각에 대해서 X1, X2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진짜로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은 이런 디스크들을 다 모아요. 그럼 얘는 디스조인트 하면서 오픈셋이 되겠죠, 그렇죠? 디스조인트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반씩 쪼개놓고 보면, 반지름을 더 줄여가지고 보면은, 근데 각각의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그쵸? 왜냐면 얘는 어쨌든 어떤 접평면 안에서 어떤 X라는 점 주위로 어떤 작은 디스크니까 이 안에는 당연히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면 유리수는 조밀하니까, 실수에서 조밀하니까 당연히 복소수에서도 조밀하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를 포함한다라 그랬는데, 이 유리수를 Q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한 거냐면 각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를 하나 대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S라는 집합이 사실상 Q 안에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얘는 카운터블이니까, Q는 카운터블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은 most countable 하겠죠. 뭐 여기는 그냥 단순 해석학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또 해석학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렛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명을 정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폴리노미얼인 거를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귀류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폴리노미얼 아니라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f의 어떤 도함수 fz의 어떤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n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n번째 도함수가 전부 다 0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얘는 아예 영함수니까 뒤로 다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0이 될 거예요. 다 0이니까 뭐 이 얘기는 f가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n번 미분해서 0이 됐으니까 f는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그래서 f의 어떤 도함수들도 다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set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 집합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가지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AN이라는 집합을 어떤 복소수를 다 모은 건데, 어떤 복소수냐면 n개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얘기는 각 AN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습니다. C 안에서. 왜냐면 만약 뭐 어떤 n에 대해 AN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 얘는 어떤 집합에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AN이 이거에 의해서 FNZ가 모든 CJ에 대해서, 모든 Z에 대해서 다 아이덴티컬리 0이 됩니다. 이게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였죠. 어떤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는 집합에서 0이면은 사실 전체에서 0이 됐다 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다까지 써줘야 되겠죠.
모순이 된다. 그래서 각 A에는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인 게 뭐였냐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는 집합은 C 안에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는 집합은 nmost 카운터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라서 A에는 nmost 카운터블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합집합하면 뭐 0부터 할까요? 0부터 AN까지 합집합하면은 얘는 카운터블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게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라는 것 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용을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각 Z0에서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얘네가 0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를 다시 저걸 써보면은 이제 가정한 게 뭐였냐면 Z0에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F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CN도 우리가 그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뭐 n팩분의 fn z0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fn z0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z0를 하나를 고르면은 또 fn z0가 0이 된다.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n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항상 요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AN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AN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Z0가 AN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for some n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 합집합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미 Z0를 하나 고를 때마다 항상 요거를 만족하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복소수 전체 집합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러면 모순이죠. 왜냐면 얘는 카운터블이고 얘는 언카운터블이니까.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겼냐면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봐보면 이제 렘마를 우리가 하나 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는 집합은 nmost 카운터블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 얘기가 이제 왜 필요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증명하면서 봐보면 F가 폴리노미얼인 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은 우리가 폴리노미얼에 보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의 테일러 전개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이제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F의 어떤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함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특정 뭐 몇몇 점에서는 0이 될 수는 있는데 아예 영함수가 상수함수로서 영함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적으면 상수함수로서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n에 대해서 영함수가 됐으면은 이제 어널리티브 펑션 아니면 뭐 인타이어 펑션 중에 성질 중에 하나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계속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영함수가 됐으면은 그 뒤로는 뭐 계속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영함수가 돼서 이제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인 것 자체가 왜 얘가 이거면은 폴리노미얼이 되냐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을 하면은 힌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수가
요거를 만족을 하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개수들이 다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n차 n-1차까지 남겠죠, 최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안 된다라는 얘기로부터 또 뭘 알 수 있냐면 an이라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n개 도함수의 제로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졌다면은 아이덴티티 시오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 시오렘이 얘기해주는 거는 어떤 두 개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를 보이려면 뭐 전체에서 다 같다는 거를 뭐 보여도 상관없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집합, 그 중에서도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는 집합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얘네들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f가 폴리노미얼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여기까지 끌어냈었던 거고, 그럼 이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는 집합의 성질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지 않으면 n모스트 카운터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증명을 하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를 합집합하면은 뭐 카운터블 유니언 하면은 여전히 카운터블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가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뭘 가정을 했었냐면 복소수 아무거나 z0 하나 가지고 와서 테일러 전기를 하면은 개수 중에 뭐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결국 z0가 an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수 집합이 요 an들을 전부 합집합한 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운터블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언카운터블이니까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좀 길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좀 써야 될 정리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f는 non-vanishing continuous function이고 이 단위원 위로 잘 확장이 되는 어떤 함수이고, 그러니까 non-vanishing이라는 거는 f가 이제 절대 0이 안 된다. 여기서 D 반은 이제 단위원의 클로저를 취한 거니까 이 닫힌 원판이 되고, 근데 얘는 어널리틱인데 뭐 D에서는 어널리틱하다. 그랬을 때 이 유닛 서클에서 함수값의 절대값이 1이면 그러면은 F가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얘도 되게 좀 신기하죠. 요거로 만족하는 함수는 상수함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힌트로서는 뭐 F를 이게 원래는 단위원 뭐 유닛 경계까지 포함해서 서클까지 포함해서 닫힌 원에서 잘 정의가 된 건데 얘를 C 전체로 확장을 하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이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F는 얘와 1에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되어 있고, 그래서 FZ를 새로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Z가 뭐 1보다 작거나 작은 데에서는 FZ로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Z가 1인 곳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제 문제는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힌트를 줬죠. F의 Z 바분의 1로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뭐 우선은 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느냐. 왜냐면 Z가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z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z 바분의 1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요 f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f 안에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사실상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z 바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z가 1보다 큰 거니까 이제 함수 값은 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z가 z 절대값이 1보다 큰 곳에서 잘 정의가 되냐 하면은 이거니까 네. 절대값 z가 1보다 크면은 뭐 절대값 z분의 1 z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으니까 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f가 어널리틱하냐. 우선은 뭐 이쪽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절대값 fz가 절대값 z가 1보다 큰 쪽에서 이 유닛 디스크 바깥에서 어널리틱하냐 이거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거 당연히 이제 요거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제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요거를 해결하면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은 z는 1에서 적어도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한 얘기니까 그렇죠? 뭐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z는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z는 1에서 fz의 크기가 1이죠. 그렇죠?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fz가 fz 바분의 1이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얘랑 또 같은 게 뭐냐면 1을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z를 f의 z 바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죠. 왜냐면 z가 1이라는 것 자체는 z가 z 바분의 1이라는 얘기고 fz의 절대값 f가 1이라는 얘기는 fz랑 f바 z랑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 번 바꿔주고 두 번 바꿔주면은 z바 여기 유닛 서클 위에서 절대값 z가 1인 곳에서 얘네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연속인 거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야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우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애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만 들어와야 되는데 뒤집어 줬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z 이제 유닛 서클 요 경계에서 값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이유는 딱 절대값 f가 1이었기 때문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어널리틱인 거 보이면 되겠죠. 여기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f가 non vanishing인 거 안 썼어요.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이미 f분의 1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f가 0이 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어널리틱인 거를 보일 건데 우선은 fz분의 1도 z분의 1을 생각하면 얘는 어널리틱입니다. 어디서 어널리틱 하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1보다 작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제 이게 좀 바로 잘 안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1보다 작을 때, 요 얘기는 원 단위와 바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널리틱이니까. 그리고 얘는 f가는 non vanishing이니까 이거로 f의 z분의 1도 어널리틱합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큰 쪽에서 어널리틱합니다.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유닛 디스크 바깥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한 점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에 대해서 얘가 어널리틱이면은 Z0 바도 어널리틱하죠. F가 F에 이 Z0 바에서도 어널리틱하니까 뭐 왜냐면은 뭐 이거의 크기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널리틱 하면은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죠. 아이고. 이거 분의 1은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니까 뭐 사실 요 뒷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긴 한데 이렇게 정의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지 F를 정의한 얘가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뭐 작년 복소 문제에서도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고 뭐 수업 시간에도 이제 몇 번 한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얘가 Z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제 Z 자리에 Z 바를 넣으면 F에 Z 바 분의 1에 분의 1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잘 성립을 하죠. 그쵸? Z 바가 1보다 큰 거랑 Z가 1보다 큰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바를 취하면 여기에 갖고 있었던 게 Z 바분의 1에 바 분의 1이니까 AN 바에 얘가 되겠죠. 요 몇 급수 표현이로 잘 존재하니까 테일러 시리즈가 잘 존재하므로 어널리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F Z 바분의 1에 바분의 1은 1에서 어널리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결론은 F가 인타이어 펑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각각에 대해서 다 어널리틱이니까 또 경계에서도 잘 맞고 그래서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F가 상수함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상수함수인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 F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F는 연속이었는데 뭐 이 유닛 디스크의 유닛 닫힌 디스크 연속이었고 어널리틱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어떤 뭐 컴팩트 셋이니까 그러니까 FZ는 M보다 작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최대 최소 원리에 의해서 최대값 뭐 M을 가집니다. 근데 얘가 잘 Z분의 1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넌 베니싱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M보다도 어떤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바운드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은 거를 생각하면은 분의 1을 생각하면은 얘는 뒤집은 거니까 M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는 F는 FZ는 여기에서도 바운디드고 절대값 Z가 1보다 큰 곳에서도 바운디드입니다. 그러면은 F는 그냥 복소수 전체에서 바운디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 됐죠. 인타이어 펑션인 거 보였고 바운디드인 거 보였으니까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 우선 문제가 뭐였냐면 F는 non-vanishing이고 non-vanishing이 되게 중요하죠. F가 0이 되는 점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유닛 서클까지도 경계까지도 컨티뉴어스하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닛 디스크 내부에서 어널리틱하대요. 근데 F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F가 상수함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non-vanishing이 되게 중요합니다. non-vanishing이. 그래서 F분의 1 같은 거를 막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non-vanishing 게 나오면 문제에서 F분의 1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얘를 뭐 힌트에서 주기는 했지만 F가 유닛 디스크 내부에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non-vanishing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얘를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죠. 이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은 결국은 F분의 1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F가 만약에 0이 되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은 F분의 1을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가 non-vanishing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F분의 1을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복소수 전체로 확장하는 것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이미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정의한 F가 뭐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컨스턴트인 거를 보이려면 얘가 바운디드라는 것만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우선은 F가 유닛 디스크 내부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펑션이기도 하니까 이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인 이 디스크에서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니까. 근데 마침 F가 non-vanishing이니까 최소값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제 F를 양수 두 개로 위아래로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F분의 1도 잘 유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상수함수라는 거를 리우빌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도 뭐 많이 좀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요 문제는 적분 이제 당분간 좀 적분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요런 류의 적분은 그냥 실적분, 그러니까 복소 해석학 이용하지 않고 하지 않는 풀이가 있고 복소 해석학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복소 적분을 이용하는 풀이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항상 다 실적분으로 풀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복소 적분이 좀 더 강력한 테크닉입니다. 좀 더 강력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적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는 뭐 임용 시험에 나오는 많은 복소 적분 문제들도 이런 실적분 계산하라는 문제들도 전부 다 복소 적분을 이용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뭐 얘가 사실 뭐 실적분으로 풀린다면은 복소 해석학을 이용하지 않은 거니까 뭐 굳이 그런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 복소 적분, 그러니까 레지듀 시오렘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뭐 복소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또 해석학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적분 테크닉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그냥 단순한 적분으로도 풀리는 거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얘는 이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풀이 1은 실적분만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적분 테크닉 같은 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따로 어디서 뭐 배우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정도를 알면 되지. 이거를 막 이런 여러 가지 적분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뭐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로그 사인 파이 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복소 적분 하다 보면은 이제 싱귤러리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얘는 우선 뭐 적분 구간이 0, 1이니까 0, 1에서만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사인 파이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로그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x가 딱 2분의 1일 때 0이 되죠. 그리고 1일 때 또 x가 1로 가까이 가면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x는 2분의 1에서 대칭입니다. x는 2분의 1에서 대칭인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얘를 뭐 fx라고 이름을 잠깐 붙여보면, x는 2분의 1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fx랑 f1-x랑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f1-x를 생각을 해보면 로그 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x가 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x, 이거는 계산해보면은 그냥 사인 파이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생긴 대칭인 애가 되겠죠.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0에서 2분의 1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0에서 2분의 1만 계산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 2분의 1에서 로그 사인 파이 x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를 뭐 i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선 또 많이 쓰는 테크닉이 x를 2분의 1 마이너스 y로 치환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코사인이 나타날 거고, 로그니까 이제 두 개를 더해주면은 뭔가 좀 잘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y로 치환을 해보면 x가 0일 때 2분의 1 0 로그 사인 파이의 2분의 1 마이너스 y니까 또 마이너스 dy여서 바꿔주면은 0과 2분의 1의 로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y가 되겠죠. 근데 얘는 0과 2분의 1로 하면은 코사인 파이 y가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파이 y dy. 뭐 적분하는 변수는 뭐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 이름을 다시 x로 돌려놓으면은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보면 2i를 해주면 0과 2분의 1에서 로그 사인 파이 x dx, 뭐 두 개 더하니까 로그 코사인 파이 x dx, 그러면은 2분의 1에 로그 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x가 곱해졌죠. 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x. 그럼 얘가 뭐 백악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사인 2파이 x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사인 2파이 x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나가고 0과 2분의 1에서 로그 사인 2파이 x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마침 EX가 있으니까 EX를 또 Y로 치환을 해보면, 치환하면은 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그대로 있고 0부터 1까지 로그 사인 파이 Y의 2분의 1 dy가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얘를 i라고 놨는데, 얘를 i라고 놨는데 0부터 1까지는 2i겠죠, 그렇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네, 대칭이니까 2분의 1에서의 대칭이니까, 대칭이므로 0부터 1까지 적분은 2배의 0부터 2분의 1까지의 적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i라고 했으니까 2i가 돼서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은 i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2i니까 2i를 찾고 싶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적분을 만을 이용하는 이제 풀이도 있고, 이제 복소적분을 꼭 이용하는 풀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운이 좋게, 사실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내용들이 좀 복잡하죠. 얘도 x는 2분의 1에서 대칭이라는 것도 이용을 해야만 했고, 저 이거를 관찰을 좀 잘 해야 됐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뭐 치환도 하고 뭐 백악 공식도 쓰고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뭐 복소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적분을 이용하는 풀이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풀이 2는 복소적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소적분을 할 때는 함수를 뭐로 잡는지, 그리고 영역을 어떻게 잡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fz를 뭐로 놓을 거냐, 그리고 어떤 영역, 그러니까 어떤 칸투어를 따라 적분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이제 칸투어는 제가 그림을 안 그리긴 했는데 책에 보면은 요런 칸투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투어는 요거로 할 텐데, 이제 왜 얘를 하는지는 이제 하다 보면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건 처음 보죠,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또 로그가 들어가 있는 함수는 또 걔도 처음 보니까 칸투어도 새로운 게 좀 이해가 되는데, 함수로 2파이 iz로 쓴 이런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선 생긴 거를 좀 더 살펴보면, 얘를 좀 로그 2의 파이 iz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 파이 iz 2의 마이너스 파이 iz 마이너스 2의 파이 iz로 되고,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파이 zi에다가 얘가 딱 뭐냐면 마이너스 2i의 사인 파이 z가 되죠. 그래서 얘는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로그 안에 마이너스 2i 더하기 로그 사인 파이 z가 되겠죠. 그래서 f를 왜 이렇게 잡았냐, 왜 이상하게 생긴 이런 걸로 잡았는지는 하다 보니까 로그 사인 파이 z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그 사인 파이 z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요런 f를 잡은 거고, 그럼 이제 f의 폴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z 이런 거 문제 안 되고 사인 파이 z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z는 0과 1에서 이제 뭐 싱귤러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칸투어를 그리긴 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하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적분할 때도 반원 따라 보통 이게 적분을 하는데, 반원 따라 적분하는데 얘는 이제 반원을 파내야 되죠. 그렇죠? 원점을 파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파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원점에서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원점에서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Z는 0과 1에서 싱귤러리티긴 한데 뭐 이제 여기를 지나면 안 되니까 얘도 좀 문제가 되는 점들이니까 잘 이렇게 빼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제 로그 마이너스 2i를 어떻게 계산을, 얘가 뭔지, 로그 마이너스 2i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fz를 그러면 이제 로그 마이너스 2i는 로그 2에 로그 이렇게 마이너스 i로 쪼개고 나면은 로그 i가 2i 파이였으니까 얘는 2분의 i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fz를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쟤네들을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저 파이 z 있는 거 적분해 주면은 0부터 1까지 파이 i의 z 적분해 준 거, 로그 마이너스 2i의 0부터 1까지 로그 사인 파이 z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로그 파이 i z 적분해 준 게 얘는 z만 적분해 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i가 되고, 로그 마이너스 2i를 해준 것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는 요것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ln 2의 s 2분의 i 파이가 되니까, 우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거는 0부터 1까지 로그 사인 파이 z가 0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저런 칸투어를 썼는데, 얘는 이런 좀 복잡한 칸투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지름 엡실론짜리,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여기를 ir i 엡실론, 여기는 뭐 1 플러스 ir, 요 점이 1 플러스 i 엡실론으로 잡아놓고 하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얘가 4번, 5번, 6번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1번부터 6번까지로 쪼갠 거에서 엡실론을 0으로 보내고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은 0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여기에서는 싱귤러리티가 없으니까, 요 영역에서는, 여기에서는 싱귤러리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싱귤러리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1번과
5번 더한 거는 0이 됩니다. 왜냐면 대칭이에요. 대칭. 그리고 6번은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플러스인데 얘도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f가 0이 되는 건데, 네. 얘가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 마이너스 ln 2가 되는 거를 보여야 돼. 그러려면은 이 함수를 적분한 게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6번은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우리가 찾는 애고, 그쵸?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은 대충 계산을 하면은 ln 이 정도의 오도가 나와서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얘도 0으로 갑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0으로 가는 거는 뭐 이런 극한 같은 거 계산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있는 계산들을 뭐 더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 뭐 요거까지는 좀 너무 좀 복잡한 계산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f를 잘 잡아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적분도 여러분들이 뭐 해볼 수 있다. 뭐 시험에 절대 뭐 이런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복잡한 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적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적분 계산들이 로그 들어가 있는 계산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